어느새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이렇게 들려올 만한 그런 시기인데요. 날씨는 추워지지만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시기 바로 연말입니다. 그리고 연말은 돈 쓰기 딱 좋은 시기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내도록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지내왔기 때문에 보상 심리처럼 잠궈뒀던 이 소비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자극될 여건들이 많습니다. 10월에는 한국뿐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소비 시장에서 큰 손으로 군림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로 대표되는 이제 광군제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소비 심리에 불이 붙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섹터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행, 항공, 화장품, 호텔, 면세, 유통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이제 소비 섹터 중에서 오늘은 호텔과 면세 분야의 대표 종목 호텔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싹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징주로 호텔신라 가져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나 호텔 호캉스 좀 가고 싶은데 하면 가장 이제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보통 이제 신라 호텔을 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우울한 시기 많이 보냈었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게 여행 섹터 그리고 이 호텔 섹터 정말 강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 이름이 호텔신라로 돼 있어서 이제 호텔업이 굉장히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호텔신라의 매출의 90%는 면세점 사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뭐 해외로 여행도 못 가고 여행도 못 들어오는 여건이다 보니까 매출이 완전 박살이 난 시기를 보내고 있었었죠. 뭐 정확히 수치로 보자면 요런 시기를 보냈어요. 지난 이제 2분기 실적 공시를 한 다음에 나온 뉴스인데, 면세점이, 그간 이제 효도를 했던 면세점이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 회사를 굉장히 이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소비주들 전부 다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면세 두 개 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흐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연말에 이제 소비가 개선이 되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좋은 신호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여지도 많다는 거, 큰 흐름과 그리고 종목이 가지는 특성을 훑어보면서 오늘 호텔신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텔신라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술적 매매로 접근합니다. 기술적 매매로 접근할 거고요. 물론 이게 호텔신라가 지금 가치가 뭐 이미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소속되어 있는 섹터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더해졌을 때 우리는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받아야 될 실적 대비 퍼포먼스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가치 투자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가치 투자로 접근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내용까지는 분석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지금 이 호텔신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 내용 하는지 먼저 글로 되어 있는 분석 내용들 한번 열어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TR 부분과 호텔 레저 부분으로 이제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TR 부분이 이제 면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 부분이 매출이 이제 호텔신라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면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라 호텔이라던가 이제 호텔 레저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업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호텔신라를 좀 좋게 볼 부분이 있는지 뉴스랑 큰 흐름을 조금 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요 뉴스들 지나간 이런 슬픈 뉴스는 좀 뒤로 하고요. 재밌는 뉴스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자, 따이공이 돌아온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죠. 오늘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앞에 인트로에서 언급을 드렸던 여행 섹터, 항공 섹터, 화장품 섹터, 뭐 호텔 면세 유통 전부 다 너무 좋은 흐름들 나왔고 자금도 꽤 의미 있게 유입이 되었었는데 요런 부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몫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중국의 보따리상들을 보통 따이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11일 다음 달에 있는 11월 11일 광군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들이 앞으로 이제 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의 좋은 질 좋은 화장품들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화장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 물량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도 이제 매집을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시내 면세점도 재개장을 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친구들이 돌아온다는 거는 면세업계가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 심리도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발표가 됐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2달 넘게였죠.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돼 있다 보니까 정말 제약사항이 많았었는데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두려워했던 외출을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과 맞물려 떨어지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 하나가 또 추가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라 그리고 롯데 전부 다 이제 시내 면세점 부분 재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슬슬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기 시작하죠. 호텔신라가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점점 상향된다. 이런 최근 뉴스들이 점점 9월 말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뭐 호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면세 부분, 여행 부분 이제 좀 풀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다 보니까 좀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정확히 생각하자면 바닥을 찍었구나. 지금만큼 여건이 더 나빠질 수는 없었는데 지금 면세점 매출 회복세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떨어져 있을 주가가 빠져 있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달스탁은 요런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글이라던가 이런 분석 흐름으로 매수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죠. 이미 우리 수달스탁 분석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돈이에요, 돈. 언제나처럼 돈돈거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은 돈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이에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움직이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제 넣었다 뺐다 혹은 이제 좀 뺀다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빼고 있다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슬슬 이제 수급에서도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거의 200억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약 5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좀 신호탄을 쏴줬는데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뭐 딱히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만들어놨던 작은 박스권에서는 이제 상단 근처까지 밀려온 상황인데 지금 보고 있는 박스는 최근에 좀 가까이 당겨놓은 상황이고 작년이라던가 앞에 움직였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계속해서 빠져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로 이어졌던 이 구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종목이 낙폭을 기록한 다음에 사실 다른 섹터에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주요
주요 섹터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떨어진 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지수도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이 섹터는 코로나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여행과 호텔, 면세 분야는 이렇게 지지부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놨던 박스는 이제 불이 붙어서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박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기보다는 큰 추세로 봤을 때 많이 밀려내온 가격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구나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주가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중요하게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총 지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이제 20% 근처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금 물량을 좀 쌓아 올리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한 20.1%, 20.5% 정도, 21% 채 안 되는 이제 지분율을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의 수급이 신호탄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이런 지분율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여건이 좀 도와준다면 호텔신라의 매력을 다시금 느껴서 수급을 오늘만 넣는 게 아니고 당분간 쭉 밀어 넣으면서 스윙으로 연말까지 해서는 쭉 밀어 올릴 가능성도 우린 염두에 둘만 하구나 라는 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는 대형주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산업의 움직임, 그리고 이 친구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예. 대형주들은 분석을 해드릴 때 참 빨리 끝나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의 큰 동향과 수급 흐름만 읽으면 이렇게 재밌게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텔신라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내일장부터 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도 내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일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을 때는 지금 이 친구가 밀려 내려올 경우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사실 좀 큽니다. 지금 이 스윙 밴드상 최근에 만들었던 작은 지지 밴드상 하단까지 밀린다면 이게 약 7%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대형주는 좀 큰 흐름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셔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진입 타점으로 잡으시는 시점은 가장 중요한 이제 장기 이평선들 올라오면서 이걸 디드면서 뛰는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손절선은 72,000원 부근으로 잡으시되 중간에 매수하는 구간은 분할 매수로 해서 75,000원 부근 정도에서는 매수를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 감내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분할 1차 매수는 오늘 종가 근처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잠시만요. 네, 분할 1차 매수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 1차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은 어디냐? 75,0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단이 우리가 어디로 맞춰지냐면 거의 76,000원 근처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76,500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러프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수가 마무리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손실 구간을 조금 줄여서 한 5.6% 정도에 해당하는 손실 구간으로 해서 우리는 이 친구를 스윙으로 연말까지 좀 재밌게 다뤄볼 여지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텔신라 어떤 종목이고 어떤 매출이 주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거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는지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이름에서 알다시피 호텔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매출의 절대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면세점 매출입니다. 신라 면세점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뉴스처럼 연말에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딸공이 돌아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서 우리가 이제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섹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비 섹터의 주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치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연말까지 스윙으로 보유하면서 목표가로 봤을 때는 최대치로는 10만원대까지 구간이 열려있는 구간으로 우리는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차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75,000원까지 밀렸을 때 2차 매수를 해서 매수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단을 만들게 되면 한 76,000원 정도의 76,500원 정도의 평단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최종 손절선 72,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스윙으로 해서 쭉 가져가서 우리가 목표로 볼 수 있는 10만원 구간까지 도전해 보는 걸로 스윙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텔 신라에 대해서 내용 알아봤는데요. 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힘, 이런 자금의 힘이 만들어주는 소비주 강세는 한번 흐름이 붙기 시작하면 거의 한 몇 주 동안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운주기 때문에 당일에 뭐 20% 뛴다, 30% 뛴다 이런 흐름으로 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지분상으로도 지금 지분을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 흐름으로 봤을 때 지분이 늘어날 가능성 도 많다는 거,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 신라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호텔 신라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